자, 처음에 기후변화라는 게 나와요. 기후변화. 기후변화. 너희들은 기후변화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뭐 습도까지 계산할 일 있니? 절대 아니야. 알았지? 그냥 기온의 정도의 변화만 잘 기억하시면 돼. 뭐의 변화? 기온의 변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한번 슬쩍 한번 시켜보면 뭐가 있느냐면 기후 변화의 요인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이것도 설명 안 하려다 했어요. 왜? 보니까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 그지? 요게 어려워요. 요게 사실은. 지구가 원파트예요. 여기는요 내적 요인이 나 이건 해줄 거 마이크는 왜 안 켜요? 뭐죠? 스피커가 없잖아요 지금. 나 뭐 하는 거니? 스피커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왜 소리 안 나니? 그거 가졌어? 참, 내 개가 아니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인데. 블루투스 모드. 누가 또 에코 집어넣으니?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무슨 요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외적 요인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안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빨리 들어. 자, 내적 요인은 말이야. 말 그대로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서?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내적 요인인 거야. 오케이. 우리는 지구는 어디까지 지구라고 해요? 대기권까지. 오케이. 대기권까지가 지구인 거야. 우리 지구계,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해되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 대기권 안까지에서 이루어지는 요인이 있단 말이야. 기온을 변화시키는 요인. 오케이. 외적 요인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더 중요해요. 얘는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해요. 무슨 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말이 똑같은 말이다 이거 알면 돼. 알겠지? 천문학이라는 건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지구의 운동이나 예를 들면 자전, 또 공전, 오케이? 이런 것들 때문에 기후가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는 거 쉽진 않아요. 알겠지?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제목은 암기시킬 거야. 되셨니? 자, 내적 요인. 그럼 내적 요인을 또 사실은 둘로 나누는 건 말로 할게요. 알았어요? 자, 말로 하면 내적 요인은 사실은 쓰자 그래도 동영상 들어가고 있는데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라는 것까지 나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통합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안 나와 있어도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죠. 걔의 원인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인위적인 요인이에요. 인위적 요인, 물론 자연적 요인도 있어요. 피드백 돌다가. 아시겠니? 근데 근본적인 건 무슨 활동? 누구의 활동? 인간 활동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우린 인위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구온난화에서 내가 살짝 설명할 거고요. 되셨어? 그럼 그것도 한번 써볼까? 인위적 요인은 지구온난화랑 연결을 시키면 너희들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되니? 기후가 변하는 자연적 요인을 요게 너희들의 포커스예요 사실은. 너희들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에서 그냥 맞춰줘요. 알아듣겠니? 내적 요인 4가지 뭐가 있을까? 내적 요인은요 대륙 분포의 변화. 대륙 분포의 변화 외우셔야 돼요. 물론 얘 출제율보다 얘 출제율이 높아요. 얘는 해류의 흐름의 변화. 오늘 해수의 대순환까지 나갈 예정인데요. 해류의 흐름의 변화. 나오면 맞추시고요. 제목은 외워주세요. 알았죠? 내용 정도는 사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나와요. 알았니? 뭐 화산활동. 화산활동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경우 중생대, 화충류에 해당하는 공룡이 멸종한 이유. 알았니? 근데 용어가 어려운 게 나와. 빨간색으로 써줄게. 얘는 지표면의 변화. 요 두 개는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더라.
요 두 개는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돼. 통합에서는. 알겠냐? 자, 그렇다면 대립분포의 변화는 혹시 나온다면 좀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은 너희들이 안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써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판구조론. 오케이? 판계하의 형성과 분리, 지질시대. 우리 했었어요, 사실은. 그지?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아두자는 얘기야. 그래서 판계하 형성과 판계하의 분리 이후 현재까지 이런 특징 정도는 빨간색으로 한번 살짝 언급할 필요는 있어. 예를 들면 판계하 형성할 때는요, 판계하는 적도를 기준으로 하나의 큰 대륙이었대요. 모여가지고. 맞지?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기후가 단순했다라고 쓰는 거지 절대 고위도에 있는 빙하도 만들어졌어요. 알겠지? 비교적인 의미야. 기후가 단순했다. 됐어? 그럼 판기하가 분리되면서 어때? 대륙의 분포가 고위도로도 가고 저위도에도 있고 남반구 고위도로도 가고.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때? 기후가 다양해졌다라는 표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후가 상당히 다양해졌다. 할만해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얘를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해류의 흐름의 변화도 쉬워요. 오케이. 해류의 흐름이 그냥 막 변하진 않아요. 물론 최초에 없던 게 생기면서 영향을 준 것도 있고요. 알았니? 신생대 초 이후에 떨어져 있던 게 붙는다든지 떨어져 있던 대륙이 붙는다든지 대표적인 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떨어져 있었어요. 얘는 북반구에 있었고 얘는 남반구에 있었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얘네들이 신생대 초쯤 때 살짝 이렇게 붙어와. 그래서 지금 거기 멕시코 있잖아. 알았니? 그래서 그 다리 나가지고 계속 남아메리카로 가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대륙의 분포에 따른 자 해류의 흐름 중에서도 특히 누가 중요하냐면 난류가 중요해요. 오케이. 난류의 흐름이 없었던 곳이 난류가 들어가면 따뜻해지고요. 만약 난류가 흐르던 지역이 안 들어가면 또 어때요? 추워지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난류의 흐름의 방향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포커스 화산활동 갑시다. 자, 화산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뭘까요? 요거 맞히시면 돼요. 빨간색. 뭐가 나와요? 화산재가 나와요. 화산재가. 화산세설물에 하다는 화산재만 시험에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았지? 화산재는 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타고 남은 거 아니야? 그럼 높이 올라가겠지? 심지어 성층권까지 올라간대. 그럼 대류가 안 일어나. 오랫동안 머물러. 이해되겠지? 그럼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느냐? 물론 요 내용도 알아두자.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지구의 에너지원의 근원. 맞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투과율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빨간색만 암기하시면 돼요. 투과율을 뭐 한다고? 감소시킨다. 그래서 투과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돼요. 화산재는 투과율이 나온다. 햇빛을 가로막는 거 아니야? 오케이? 투과율이 감소하면 기온은 올라가야 내려가요.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 복사는 무조건 흡수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당연히 기온은 내려가요. 요걸 맞추라는 얘기야. 철저히 높은 거. 이해되니? 그 다음 지표면에 보느라고 이렇게 제목은 나오지만 그지?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사막하는 좀 이따 할게요. 사막에 의한 기온 변화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보시면 돼요. 빙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빙하. 오케이. 빙하에 해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빙. 해수의 결빙. 빙하 만드는 거고요. 오케이. 빙하의 해빙. 빙하가 적어지는 거야. 녹는 거야. 되셨어? 오케이. 그럼 얘는 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잠깐 들어보면 그림 보면 이해돼요. 자, 이건 이제 물론 지구가 원이고요. 자, 지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대기권 있잖아요. 요까지가 지구라고요, 사실은.
알았지? 그럼 바깥쪽을 뭐라고 불러요? 우주라고 부르죠. 오케이. 그래서 요건 나중에 조금 어렵게 다 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우주로부터. 오케이. 그럼 당연히 대기와 우주와 대기가 어떤 경계면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일부가 반사가 돼요. 이게 한 25 정도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라고 봤을 때. 알았니? 그럼 뚫고 들어온 놈이 있어.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 흡수되고 여기에 흡수되거든? 근데 그거 말고 뚫고 들어왔다가 바로 튕겨나가요. 대기를 뚫고. 왜? 얘네들은 가시광선 영역이라 투과력이 강하거든요. 알아듣겠어요? 그럼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 이런 게 나와. 지표면. 알았지? 지표면에 반사를 많이 시키는 놈이 누구냐? 그럼 거울처럼 반사. 오케이? 1등이 눈이에요. 1등이 눈. 이 눈 말고요. 알았지? 니들 스키장 가면 곡을 쓰는 거죠? 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았지? 반사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빙하예요. 빙하는 거의 거울 같잖아요. 그치? 빙하 맞고 튕겨 나간다고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런 의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이 빨간색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얘는 투과율, 얘는 반사율. 아시겠니? 그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무슨 율? 반사율을 증가시킬 거예요. 반사율을 증가시킬 거예요. 오케이. 반사율을 증가시키면 기온은 올라가야 내려가야? 투과율 감소율 감소. 투과율 감소야 증가야? 반사율 증가야 감소야? 쏘리 미쳤군요. 그치? 빙하의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해빙이 되면. 그럼 얘가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정신 놓으면 답은 틀리는 거예요. 알아듣겠니? 오케이. 그래서 반사율이 감소하니 당연히 기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요거 외우시면 돼. 제목은 지표면의 변화로 나오는데 도대체 지표면의 변화가 뭘 의미하는 거냐? 오케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이렇게 지구까지 뚫고 들어왔다가 튕겨 나가는 애 얘기하는 거다. 알아듣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적 요인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꼭 암기하자. 좋았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해봐. 가지치기가 중요해. 지구과학도 암기하려면 가지치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니? 자, 다시 한번. 기후가 서서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아열대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때는 온대기후였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온대기후는 온대간대 없고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예요. 온대간대 없고 재미없었나 봐요. 오케이. 지금은 아열대 기후야 우리나라는. 알겠지? 심지어는 나중에는 북한까지 아열대가 된대. 좀 이따 나와.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하자. 기후변화의 원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내적 요인은 다시들로 나눈대요. 그 시험 문제 잘은 안 나오지만 나오면 맞히라고요. 알겠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인위적 요인은 인간 활동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온실기체의 증가. 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요 네 개를 남기하는 거야. 지금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이제 안 보이죠? 오케이. 자, 시작. 제목만 외워. 저게 또 있으니까 또 힌트가 되긴 하네. 자, 시작. 대륙 분포의 변화. 오케이. 두 번째. 해류의 흐름의 변화. 특히 난류가 안 흘렀었는데 흐른다. 흘렀는데 안 흐른다.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화산활동, 화산재. 그 다음 네 번째는 빙하의 해빙에 대한 얘기를 뭐로 표현한다? 지표면에서의 반사율. 그치? 지표면의 변화를 얘기한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집에서 이제 문제 풀면 외워져요. 여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요. 자, 인위적 요인은 저 뒤에서 할 거고요. 뭐 하려고 했죠? 그렇죠. 천문학적 요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거기 제목이 자세히 나와서 또 안 해줘서 틀리면 또 안 해줬다 그럴까봐 설명은 하는데 사실 여기 어려워요. 이해되죠? 여기는 지구과학 원 파트에서는 아주 여기 킬러 파트예요. 죽이는 파트죠. 자, 그럼 갑시다.
자, 외적 요인. 외적 요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천문학적 요인. 잘하셨어요. 천문학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이란 결국에 지구의 운동. 지구의 운동이 뭐가 있는데? 자전, 오케이, 공전, 이외에 태양의 활동. 오케이? 어차피 쓸 거예요. 특히 천문학적 요인은 지구의 운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요인을 우리는 천문학적 요인이란다. 되셨어요? 제목만 외웁시다 해도. 제목이 어려워. 제목이 어려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더 어려운 용어 설명만 하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한다. 얘만 알면 된다. 자, 첫 번째. 지구의 자전축. 지구의 자전축. 예, 지구의 자전축. 이봐, 자전을 하는 그 축. 오케이. 두 번째, 지구의 공전. 태양계를 도는 지구의 공전. 자전, 공전. 오케이. 자전축의 기울기의 방향이 변해요. 기울기의 방향과, 오케이, 기울기의 크기도 변해요.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를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아시겠어? 그 방향도 변하고 또 크기도 변한다. 물론 그 주기도 있는데 주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방향의 변화와 또 누구의 변화, 크기의 변화 때문에 더워지고 추워진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냥 자세히 설명은 머리 아파. 아시겠지? 뭐 남중고도의 변화,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낮의 길이가 길면 더워져요, 추워져요? 더워지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지구 공전 궤도. 뭐지? 지구 공전 궤도 모양의 변화. 궤도 모양의 변화. 이거는 지금은 이제 물체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맨날 그릴 때 태양 있죠? 수성 돌죠? 금성 돌죠? 지구 돌죠? 다 돌죠? 오케이? 그 도는 게 원운동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요, 우리. 알겠니? 거의 원에 가깝다. 정답이야, 원래. 그런데 모든 공전하는 천체들은요, 절대 원으로 돌진 않아요. 알았어? 약간 찌그러진 원,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야? 타원. 알겠죠? 타원 궤도를 돌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하면 타원 궤도를 돈다. 타원 궤도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해돼요? 이걸 럭셔리한 말로 고친 것도 알아두시면 혹시 그 제목만 외우는 거니까. 럭셔리한 말로 고치면요, 얘는 다른 말로 원의 중심은 몇 개예요? 한 개자. 맞아요? 타원의 중심 몇 개야? 두 개예요. 아시겠어? 타원의 중심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중심이 두 개다를 줄이면은 좀 그렇고 중심이 두 개인 걸 뭐라 그럴 거야? 두 중심을. 들어본 적 있어요? 양중심. 재밌었어요. 이심. 아시겠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심이 두 개다. 이심.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라고 시험 문제 나와도 결국 똑같은 거야. 중심이 두 개인데 그 중심 사이가 가까워지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다 하나 돼버리면 그 중심이 멀어지면 점점 찌그러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지?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럼 당연히 태양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럴 거 아니겠니? 이해되겠어? 그래서 기후변화한다. 제목이 중요해요. 내용은 잘 안 나올 거야. 알아듣겠지? 좋았어.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활동의 변화. 맨 마지막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에게 에너지원, 그지? 태양 활동의
변화. 제목만 잘 외우자. 이해되겠어? 점막적 요인은 이렇게 제목까지만 싹 다 외우시면 할만해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 외적 요인은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해요. 맞지? 자, 지금 읽어. 지구 자전축의 뭐의 변화? 기울기의 방향. 얘가 이쪽으로 기울었었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진대. 주기적으로. 물론 그걸 세차운동이라고 해요. 지구의 세차운동. 이런 표현 나오면 맞히면 돼.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 오케이. 이만큼 기울어졌었는데 이만큼까지 기울어지. 21.5도에서 24.5도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공전 궤도 모양의 변화. 그지? 좀 더 럭셔리한 말로 지구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 되셨어? 20률이 크다, 타원에 가깝다. 20률이 작다, 5원에 가깝다. 되셨죠? 네 번째. 태양의 활동의 변화. 이제 태양의 활동의 변화는 중학교 때 배웠나요? 나도 기억은 안 나네. 11년을 주기로 이게 11년. 알았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수가 많아진다 뭐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우리는 뭐는 끝났어요? 기후변화 끝났어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 내용 더럽게 좁죠? 그치? 그냥 읽으면 이거 뭐 한 5분밖에 안 걸릴 걸 연락 설명했어요. 왜? 나오면 애들이 전라 틀리니까. 알았겠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그 뒤 갈게요. 과거 기후의 변화. 그렇지. 변한다 이거겠지. 근데 뭐 밑에 지구온난화 나오는데 왜 그러는겨? 맞니? 자, 지구온난화 드디어 나왔네요. 그럼 아까 내가 인위적 요인을 살짝 설명한 이유도 알았지? 지구온난화는요 결국에 무슨 기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끝나요. 오케이? 대기 중에 무슨 기체가 증가해요? 그렇지. 다 필요 없고 CO2가 제일 기여도가 높아요. 기여도. 양쪽으로 많아서 그래요. 별일은 아니고요. 양쪽으로 많아요. 0.03% 정도 되니까요. 대기 중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 뭐까지만 알면 돼요? 수증기예요. 그지? 수증기.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라는 무슨 기체? 그런 걸 온실기체 그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온실증가의 증가로 인한 기온이 상승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기온의 상승. 어렵지 않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오면 애들이 헷갈려하고 많이 틀리는데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얘기를 해라. 그럼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구온난화는 무슨 종류이라고? 기후변화에.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이라는 거란 말이죠. 인위적 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인간활동에 의한. 맞아? 그럼 원인을 써라 그러면 두 개를 써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하나를 안 써서 문제인 거예요. 알았어? 개인적으로는 두 개만 알면 된다고 봐요. 근데 뭐 굳이 세 개 한다면 세 개까지는 할게요. 알았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외워야 돼. 오케이. 뭐의 증가? 인위적 요인, 인간이 증가하니까 발전소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난방도 많이 뗄 거고. 오케이, 겨울에는. 이해되겠어? 요것만 잘 암기하시면 된다. 물론 그냥 연료 사용의 증가가 맞는데요. 우리 주로 화석연료 쓰죠. 알겠어요?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가, 사용량의 증가, 이게 제일 큰 원인인 거예요.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맞지? 그러면 너희들 기억나야 돼. 이런 게 우리 언제야?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잖아요. 연료이온수 기억나요? 산화환원 하다가, 그지? 연료를 태우면 반드시 뭐는 나온다?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나온다. 걔네들이 하필 온실기체다. 오케이? 할만하지?
그래서 얘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다음 두 번째 쓰라면 뭘 쓰면 돼요? 무분별한 산림 벌채.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골라주시면 돼요. 무분별 별자식아 분별한 산림 벌채. 도시화로 인한 자꾸 나무를 깎아내잖아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좋은 놈이죠. 오케이? 근데 나무가 없으니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리가 없겠죠. 됐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써주시면 맞아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나온다면 가축 사육의 증가. 가축은 동물이죠? 홍량이 증가하겠죠. 가축 사육의 증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암기빵 하시면 되겠어요.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맞추자. 물론 이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데 서술형이나 이런 데 원인을 쓰라고 하면 세 개 깔끔하게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프 한번 갈게요. 그래프 한번 보시게요.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뭐와 뭐는 비례한다만 아시면 끝나. 자, 멋있어요. 기온. 알았지? 그러면 당연히 얘랑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 아니라 어떻게 오케이? 뭐의 농도가 증가하더라? 대기 중 CO2의 농도가 증가하더라. 그지? 기호도는 CO2가 제일 크니까요. 이해되시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런 꾸리꾸리한 문제도 나와요. 알았죠? 노란색이야. CO2 농도 증가. 오케이. 그럼 이게 1년이래. 이게 몇 년? 이게 1년이래. 그럼 1년 중에도 좀 떨어질 때가 있고 더 높아질 때가 있대. 1년 중에. 그럼 당연히 1년 중에 CO2 농도가 조금 더 증가하는 데가 언제게? 언제일까? 여기가 언제일까? 여기가 언제일까? 여기는 언제일까? 여기 겨울. 알겠지? 겨울에 난방을 더 많이 하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는 여름이야,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되셨죠? 1년 중에 CO2의 농도의 변화를 보면 아무래도 겨울에 난방으로 인한 맞아?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CO2가 조금 더 1년 중에 높더라. 되셨죠? 좋았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오른쪽만 보시면 끝나는데 오른쪽도 특징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 잠깐 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오케이? 우리나라의 기온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아열대의 지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치? 그 표현은 아열대 기후의 지역이 북상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가 그치? 어느 정도의 적당한 온도에서 이해되니? 좀 차갑기도 하고 좀 춥기도 해야 돼. 그래 단단하고 야무지고 막 신맛 단맛 잘 난단 말이야. 요즘은 사과 어디서 키운다고요? 옛날에는 저 대구 막 이런 데서 키웠어요. 오케이? 요즘은 강원도에서 사과 키운대요. 그치? 그러니까 이미 강원도까지도 뭐야 거의 아열대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점점 넓어지고 북상한다. 요건 벌칙의 기야.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래프 밑에 나와 있나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여름이 어때? 길어지고, 오케이? 겨울이 어때? 짧아지고 있다. 오케이? 요 정도의 기후변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봄에 꽃이 필 때 좀 더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아시겠어? 요 정도만 벌써 기억하시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리 끝나요.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255페이지 밑에 확인 문제만 한번 쫙 풀어볼게요.